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도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우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10월 3일에 여기를 올라왔었고 10월 9일은 제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초의 제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데 가서나 태극기를 흔들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위장 우파들이 적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투사들 중에서도 또 애국 단체장들도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혹시 기웃거려서 이 애국단체의 힘이 바로 자기의 지명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졸창부 같은 생각이죠. 그 자유한국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정당입니까? 아무리 분석을 해도 자유한국당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가 위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 때 누가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년 6개월 동안 노력을 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좌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것을 확인한 자유한국당 여기에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태극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국가를 경영하는 이 전국 좌파 세력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학이 또 그 어떤 투쟁력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원내대표인 나경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일루미나티, 이 딥스테이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루미나티는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 세력이고, 일루미나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일루미나티에 팔고 그 미래 세력이 현실화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루미나티의 영혼을 팔고 있고 그들의 조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홍석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현이 일루미나티에 우리 아시아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도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경원 대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총리를 훨씬 앞서고 제압을 했어야죠.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됐어야죠.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이 개천절을 통해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월 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큰 변수가 있었는데, 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전에 들었죠.
아마 이 회담은 최종 담판이 될 것이고, 이 담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단계적 스몰 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해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북해 비핵화를 위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나라의 언론들도 유튜브의 언론들도 다 속았습니다. 그 새로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고 상당히 급한 모양이다. 탄핵도 상당히 위험을 불러오고 있고 곤란 지경에 빠지니까 아마 적당하게 넘어갈 모양이다. 북한의 핵을 더 이상 동결을 시키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제재를 해제해줄 모양이다. 이런 뉘앙스로 풍기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옳지, 그렇게 외교의 걸림돌이 되던 존 볼턴도 해임을 시켜버렸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FFVD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세우신 현대판 모세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하고 돌아간 이 북한 측이 김정은이가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곧 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꼭 그랬습니다.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뒤늦게 후회를 하고 다시 해방된 이 민족을 잡기 위해서 전군의 전차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가 전부 다 익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거의 다 항복한 것 같았던 이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한 척 하다가 결국은 ICBM을 쏘아 올리든 핵실험을 하든 한번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김정은을 참수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태극 집회마다 가면 이 연사들이 나와서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이 하야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하야할 권한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가능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의 결재를 받아야 하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사들이 그거 아직까지 구조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저 밑에 서열이 낮은 하수인입니다. 그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야하라. 그것은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야, 이거 안 됩니다. 말로서만 허공을 치를 뿐 실효를 걷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체포하라. 누가 체포합니까? 군 경찰들이 전부 문재인에게 속해 있는데 누가 체포를 합니까? 이것 또한 쓸데없는 얘기가 허공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말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하라. 현재 국회의원 구성수를 가지고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이런 것이 2년 6개월 동안 특히 지금에 와서 더 피치를 오리면서 이런 헛된 구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죽어야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누가 죽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이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모여서 많은 숫자가 나와서 자유혁명,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제 그 헛된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리 태극기 집회 세력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뭉쳐져서 하나의 힘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서 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된 직후 2017년 1월에 백악관 여성안보 부보좌관인 맥플랜드를 한국에 급파시켰습니다. 왜 급파시켰느냐? 촛불이 한국의 진짜 민심인지 태극기가 진짜 민심인지 이것을 파악해오라고 맥플랜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플랜드 여성안보 부보좌관이 2017년 1월에 한국에 와서 여기 대한문, 정말 태극기의 성지죠. 대한문에 와서 우리 태극기 시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가서 촛불 민심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민심은 태극기가 진짜 민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 정규제 TV와 인터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분량이 한 2시간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우리 한국 통역관을 데리고 단 둘이서 2시간이 넘는 그 인터뷰 방송을 메모를 해가면서 계속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하고 결의해서 우리나라에 2017년 11월에 국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회 연설을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놀라운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이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이 결코 북한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북한을 눈도 한 번 끔뻑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이 군인 때문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혹시 ICBM을 조만간 발사할까봐 미국의 정찰기들이 대거 또 다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우파에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힘든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자신을 지금까지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일루미나트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끌어내려졌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동병상린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무병원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은 바로 군사 옵션입니다. 왜
왜 존 볼턴을 해임을 시켰느냐? 존 볼턴은 계속해서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한동안 작전상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카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교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네, 저는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해놓고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외교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가 그 외교가 끝까지 맥혀들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다. 그것은 군사 옵션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법입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반드시 군사 옵션을 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 참수되고 나면 청와대로 복귀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가 4분 오열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임시정부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이 통합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떤 시간적인 공백이 없이 이 나라의 종북 좌파를 어떻게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참 청정한 문재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없는 청정한 자유 대한민국, 우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못한 얘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한 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